48령 중에 상암대기라고 하는 그러한 한 시입니다. 보면은 골짜기에 사각으로 떨어져 있는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손님이 오셔서 바둑을 두었다죠. 그런데 하얀 바둑을 가지신 분이 열세해가지고 졌어요. 그러니까 화가 좀 났겠죠. 내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바둑알을 탁 던졌는데 이것이 우박이 쏟아진 것 같다라고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하스 김인우의 작품이거든요. 양산보의 사돈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암대기라 해서 서간 조간평하니 중림고 일반이라 빌레 일국기하니 남박 공중산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거 뭐야? 빌레 일국기라는 것은 손님이 와서 바둑을 두었다. 근데 하늘에서 흩어졌다. 우박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레 일국기 하니 시작. 빌레 일국기 하니 남박 공중산이라. 남박 공중산이라. 어이 좋다. 어이 좋다. 얼씨구. 이게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사람인자 인문학은 이제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로 토해냈을 때 이것이 뇌에 울림을 줘가지고 나도 공감이 빨리 가고 우리에게 서로 소통을 이루게 한다. 눈으로만 읽지 마라. 이런 것은 소리를 내서 읽어라. 그래서 낭송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옛날에 서당하는 때는 전부 소리를 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자견양 해왕허신디 왕활 수불한 철일의 어신이 역장유일이요 오구오일까. 이 글도 못 읽었다. 대학을 들여라.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 허며 제친민허며 제지어지선이니라.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는 신부로다. 홍도의 신부대리 우리 춘향이 신부대지. 태고라 천왕씨는 이 떡으로 왕에 껐다. 왕자 옆에 섰다가 허허 나 사서삼경 다 읽었어도 이런 쫄쫄이 문자는 처음 듣겠네. 내가 이 목덕으로 왕했단 말은 들어봤어도 이 쑥덕으로 왕했단 말은 금시초문이요. 이놈아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참고로 천자라 하는 것은 칠서의 본문이라 새겨 읽으면은 그 속에 천지우락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 내가 한번 읊어볼 땐게 들어보거라이. 그러면서 이제 자 시에 생천허니 하늘이 나왔다고 자시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추월산에 한가로운 구름이 떠 있는데 추월은 가을 달입니다. 가을 달이 이렇게 탁 떠 있을 때 이 가을 달빛에 의해서 면왕정 정자에서 추월산을 보니까 연꽃이 막 피어난 것 같고 멀리서 보니까 먹물이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광 맑은 달빛이 멀리 멀리 퍼져서 이 얼마나 가파르든지 이 나르는 새도 너무 날기 어려운 그러한 산이 추월산이다. 그런데 구름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바람이라도 쉬어넘는 고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라도 다 수여넘는 저 추월산 고봉 그놈은 내님이 왔다면 나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넘으리라. 아니 내가 사랑하는 님이 추월산 넘어 있다 오면은 어때? 그냥 버선발로 올라가 버렸겠지. 근데 지금이사 네가 와 자동차 타고 네가 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그만큼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나이 때문에 네가 와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단숨에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가 무엇이요? 매 사냥을 하기 위한 그 매의 종류예요. 종류. 산에 사는 매를 산진이, 손에서 길들여진 매를 수진이, 해동청은 송골매를 가리키죠. 보라매는 어미새에서 갓 떨어진 새끼매를 보라매. 그래서 서울에 보라매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몽골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락이 누렇게 익어가는 이 가을의 모습을 지금 항운으로 처리한 면왕정 가가 이런 모습을 보고 송순이라는 분이 읊었어요. 항우는 또 찐만경의 퍼격이요 오적도 흥을 겨워 달을 따라 이란다.
초목 다진의 강산이 맹목권을 조물리 헌사야 빙설로 꾸며느니 경국요대와 옥해운산이 안저해버렸어라. 건곤도 감열사 간대마다 경이로다.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이 해설사가 계속 시적 유화했던 것을 화적 유시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보고 그림을 그린 사람은 문여 화가요, 화가. 근데 저는 해설사니까 그림을 보고 이 시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적 유화를 한 것을 화적 유시한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인화라고 하는 것은 안에 내용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산이 높은 데 낮은 데 긋는 데 있는 데 숨거니 대거니 가거니 뭐 오르거니 나르거니 장공에 들어가니 광야로 걸어니 푸르라 붉으라 엿들아 기더라 불리며 다니며 저이며 누우라 앉으라 구부락 젖히라 읊으라, 이런 게 바로 면왕정가의 랩이야 돼.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면왕정에서 딱 보니까 산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뒤로 제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젊은 층만 부르는 랩이 아니라 이미 조선 1500년대에 우리 선조들은 랩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면왕정 숭순의 면왕정가는 하나의 랩으로서 표현하고 있더라. 그래서 한국가사문학관에서는 지금도 랩을 하고 있다. 창작대회도 하고 낭송대회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상금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든다. 네, 그걸 잊지 마시고. 쌍송, 짝 맞은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터에. 그래서 비가 와서 돌에는 때가 하나도 없는데 서리를 맞은 소나무는 마치 물고기 비늘이 낀 것 같구나. 이 늙은이 한가함을 얻었으니 낚싯대를 그냥 꽉 펴가지고 반드시 펴가지고 들이우던 그런 강태공이 아닐세. 그것마저도 강태공은 세월을 낚았잖아요. 다시 재기를 하려고. 근데 석천 이몽룡은 담양의 부사를 그만두고 여기 앉아서 낚싯대 들이우고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이웠겠습니까? 뭔가 무아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짝 맞은 늙은 솔 조대에 세워두고 그 아래 배를 띄어 가는 대로 던져두니 홍료와 백빈주 어느 사이 지나간데 환벽당 용우소의 배 앞에 닿았는가. 청강 녹초변에 소목이는 아이들이 어이를 겨워 단적을 비껴보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참 깨어 일어날 듯 내게 나훈하게 제깃을 바리고 반공의 소소들도 소선 적벽은 추치롤이 좋다하되 8월 15야를 못하 어찌 관왕고 서문이 사고나고 물결이 제잔적에 하늘에 도단달이 소리 올랐으니 잡다가 빠진 적선이 헌사하이샤. 이게 성산별곡의 가을의 경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하고 막대맨 늙은 중에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홍의 이 부기를 남에게 자랑 마라이. 송강이 그러고 있어. 어디 가서 여기 좋다고 말하지 마. 그 말은 자랑 좀 해봐이 이 말이요 지금. 이정옥이 해설사 해설 참 잘하네. 어디 가서 하지 마. 하란 말이야. 내 마음 들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작거니 밀거니 높은 매 올라가니 구름은커니와 안개는 무사일범 산천이 어둡거니 이르를 어찌 보며 지척을 뭐라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차라리 물가에가 배의 길이나 보자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전 된저이고 사공은 어대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강촌에 혼자 지는 애를 구보거니 임다이 소식이 턱 아득함저이고. 지금 사공마저 없어붙어. 이게 지금 편지를 오거니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러니 임금의 소식을 언제 들을 거나.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작자예요. 작자. 송강 자신이야 지금. 그래서 나룻배에 사공도 없으니 어찌할까. 언제나 소식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이 암담한 현실. 그 4년간 50세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있다가 정말로 임진왜란이 일어가지고 결국은 강화도 그쪽에 송정천에서 마지막 배가 골아서 죽어요. 송강이. 예,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 왔다가 사은사로 갔다 왔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품을 보고 한 여인의 그런 그 송강의 문인의 고뇌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또 송강은 기초옥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송강 자신이 권력이라고 하는 그 파워, 권력의 힘,
이것을 이미 10살 때 느껴버렸거든. 명종이 송강하고 친한 어린 벗이었어요. 근데 송강의 누나는 두 분이 전부 왕실로 시집을 들어갔어요. 한 분은 인종의 기인이고 한 분은 그 계림군 유의 부인이었어요. 계림군 유의 부인은 종일품이요. 그 사람이. 근데 인종의 기인이 종일품이구나. 계림군 유의 부인으로 또 시집을 들어가. 그러니 왕실하고 엄청 가깝게 해서 명종이 문정왕후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일사사와 계림군 자기 매형 때문에 결국은 집안이 처족 친족 다 유배를 가게 됐죠. 그러니까 그 현실이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10살까지는 유복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6년간 아버지를 따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16살에 순천에 둘째 형님 뵈러 가는 이 길목에서 사촌 김윤재라고 한벽당 주인을 만나게 된 동기가 이제 직접 이제 그때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하당 김성원한테는 검은고를 배워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때 강상김 씨 재력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석천 이몽룡에게는 한시를 배우고 면왕정, 숭순엔터는 이런 가사 문학을 배우고 사촌 김윤재한테는 행정을 배우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기라성 같은 뭐 고봉 기대승이라든지 양산보 소세처사 양산보라든지 이런 화석 기민호라든지 그 당시에 이 일대는 200년간은 이쪽이 전부 조선을 이끌어가는 인문학의 최고의 고봉들이 여가 살고 있었죠. 그래서 담양은 정자가 67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29개밖에 없는 이유가 소세원도 마찬가지고 임진왜란 당시에 다 이렇게 타버리고 지금은 70년 이쪽 저쪽에서 지은 건물들이 이렇게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문학적으로 높은 곳은 면왕정, 송강정, 시경정, 한벽당, 소세원, 국수정, 원림이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단순히 기생을 끼고 유의를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로 풍류를 즐겼던 곳이거든요. 풍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 따라 바람 따라 술 먹고 흐느적거리는 공간이 아니라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과감히 뛰어들었고 전쟁에 나라가 조용할 때는 정자에 앉아서 맨투맨 교육을 이루어주는 사립대학 기능을 충분히 했던 그러한 문인들이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의병정신이 투철하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런 양면의 정신, 이것을 풍류정신이 신라 때는 풍월도 주인정신이라고 해가지고 화랑정신에서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월도 주인정신을 줄여서 풍류정신, 풍류정신이 신라 삼국때에는 그렇게 화랑으로 나타나고 조선에 와서는 바로 이 풍류정신이 의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호남의 3대 풍류 그러면은 전라북도 칠보면 바로 태산풍류, 이쪽으로 넘어와서 무등산의 계산풍류, 이 계산풍류가 하순 적벽으로 넘어가서 적벽풍류를 나와서 이러한 풍류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문의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인문학적으로 여기다 호흡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백발은 수상사나 오한 노브라니라. 나는 머리가 늙어서 하얀데 너도 머리가 하얗구나. 어머, 나는 담양의 부사를 그만두고 지경령 난간에 기대어서 한가롭게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가 않아. 너는 바빠. 고기 잡느라고. 그래서 백발은 수상사나, 백발은 너나 나나 같지만은 오한, 나는 한가롭고 너는 그렇지가 않고 바쁘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도 반벽청등은 릴리하여 밝았는 거, 오르며 나르며 해 뜨며 반이니 적은더 역진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그가야 꿈에 임을 보니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만들겠어라. 마음에 먹은 말씀 가장 삽자니 눈물이 바로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다하여 오전전 개성에 참을 어찌 끼뒀던 거 어와 허사로다 이님이 어대강고. 이게 바로 송강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장치를 딱 한 거예요. 꿈과 수를 통해서 그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 근데 꿈속에서 임을 보았는데 이 방정만 닭소리가 못한다고 나 꿈을 깨느냐. 쫓아 놔두지. 그래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속미인공의 이 파초도 보세요. 서세원의 파초가 지금 제월당 뒤에 있는데 원래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파초가 이 피어오르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또르르 말렸다가 참 피고
또르르 말다 착 피고 파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고등어예요. 고등어, 돼지고기 이런 걸 좋아해요. 파초가. 그래가지고 파초가 잘 안 큰다 그러면은 묻어주세요. 먹다 남은 거 그냥. 그러면 엄청나게 이파리가 무성해집니다. 그 말을 조은이 써놨더라고. 조은. 영광 주신 조은이 1900년대 우리나라에 시조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에요. 시조를. 그래서 파초를 썼어요. 펴여도 다 못 펴이고 남은 뜻은 고국이 그리워서냐. 반드시 펴잎은 마음은 노상 감기우고 마음은 노상 감기어서 피잖아요. 마음은 노상 감기우고 반드시 펴잎은 바람에 인해 갈갈이 찢어만 지고 뭔 말인지 알겠지라잉. 그래 파초가 생리를 알면은 참 팔군자에 우리 선비들이 왜 넣는가를 알 수 있고 종이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소나기가 오면 비를 가릴 수도 있고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것이 또 파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이잖아 이것이. 주렴밖에 성문별이 하나 둘 쓰러지는데 기촉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려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묻혀서 사느니 고운 마음을 아느니 있을까 저 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다고 누가 말했어요? 조운이 아니라 조지훈. 경상북도 영양 주실마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낙화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루간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루하루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의 낙화. 17살짜리가 쓴 것은 또 그렇게 나와요. 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문학의 힘이라는 것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죽이고 살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시집을 읽어야 시집을. 그래서 소세원의 48가지 정치를 쫙 풀어헤친 것이 우리 문학관에서만 팔아요. 그게 바로 소세원 48령.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이 시경정 20령. 그래 송강정. 이 세 곳만 사시면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참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시리즈는 5권인데 추천하는 도서는 제가 3권이라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투자하면 머리가 아까워. 이제 집에 가면 책도 읽어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 이게 딱 3권만 준비하고. 장사도 제대로 해버리시네. 아니 나도 책을 팔아야 밥을 먹고 살지. 우리 이제 관장님이 나보고 책을 좀 많이 팔아라. 입장료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뻘로 그냥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어라. 서세원에 원교투르라고는 담 밑으로 2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게 진짜 압권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서세원 주인인데 내가 설명을 하자면 원교투르라는 것은 보보 간파고요. 보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수를 떼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행음은 사전유라. 한 걸음 뗄 때마다 시심이 가득한데 진원 인미소에 사람들은 이 물의 근원이 어디인 줄 모르고. 물의 근원이 어디요 소세원에? 응? 어디요? 네, 어디? 9곡부터 시작하지. 1곡은 저 주차장도 있어요. 1곡은 사람들은 보통 산꼭대기에서 1곡이 시작된 줄 알아. 아니요. 그래서 얘가 5곡이요. 5곡. 9곡, 5곡, 그러니까 9곡, 8곡, 7곡, 6곡, 얘가 5곡이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4곡이지. 근데 5곡이 바로 진의 형국이니까 여기서 담으로 딱 눌러놨잖아요. 소세원이 진의 형국이요. 진의 형국이라서 기운이 어디로 못 따라나게. 그래가지고 이 양씨들이 딱 눌러놨는데 정씨들이 위기를 느끼고 저 건너편에다가 닭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진해를 잡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새벽에 진해가 이제 막 내려올라가니까 닭이 막 꼬꼬닥 우잖아요. 꼬꼬닥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화를 시켜서 양씨의 기운을 뻗쳐오는 것을 막았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잘못된 거. 잘못된 것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예. 아무튼 네, 옛날에는 그 당매 마을에 이게 당매 마을에 거기가 이제 닭을 옛날에 다 닭이 좀 어머나 옛날에 뭐 단골레라 할지 그 동네 이제 살았다 하더라고. 우리 그 소세원에 그 일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었는데. 한명석 국장님이 나한테 그렇게 근데- 이야기해줬어. 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정씨들 후에 이제 들어왔고. 또 그러게 이제 아무튼 정씨들이 위기를 느끼고 자기 그 양씨들 기운에 밀려들까 싶은 게 그놈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 보보 간포고요 행음 사전이라 진원 임미소하고서는 공견 투장이라 부질없이 흐르는 물만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냥 내려가. 뭔 말인지 알겠지라 여기가 약잡이 있잖아. 애나무 다리가 애나무 다리가 엄청 좁았어요 원래가 제가 갈 때는. 근데 지금이다 통나무를 이렇게 넣게 했지. 이 여자들이 뼈쪽구들을 신고 와서 못 간다고 악을 쓰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넣게 만들어 없는 가수들이라. 그래요. 지금은 그냥 고개를 바짝 짚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약작은 무섭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건만 그게 유도거든. 겸손해라는 것이 겸손. 그래서 제월당에 있는 그 주인한테도 겸손하고 스스로에게도 겸손하고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갈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 그 물로 씻어서 가면서 그런 그 장치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도 뭔가 느낄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곡문에 살구나무가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라잉. 아따 약작을 건너가 떨어지면 피날 거 아니여. 살구 씨로 지혈을 하라고. 건강. 그런 의미도 있고 원래 이제 그 행단이라고 공자가 맞아. 공부를 가르칠 때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했다는데 그 행이 은행나무 행이나 살구 행이나 똑같아. 나무 먹기는 입구가. 그러니까 뭘 했는지는 몰라라도 아무튼 살구는 소인배를 가리키는데 어찌하여 소세원의 나무를 그 살구를 심었을까. 사대부 집안에는 살구나무를 집안에 안 심었어요. 그래서 그 연꽃은 군자요, 살구는 이 행화는 소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라는 부귀를 상징하고 해바라기는 충신을 상징하고 그래서 밭꽃은 노인을 상징하고 페랭이꽃은 소년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 또 페랭이꽃을 또 사대부 집안에는 많이 심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 2층으로 한번 올라가십시다. 벌써 시간이 꼬셔 나 좀 꼬셔 에로차레로 미치겠다 영장질 그만해라 눈에서 피눈물 넘쳐난다 깨져라 깨져라 커플들 깨져 커플들 깨지고 솔로 되라 요말을 어찌 좋은 노래를 시를 막걸리 없이 들을 수 있을까요? 말이요 이 양반은 뭐예요? 뮤지컬 가수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서도 절로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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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절로 숫절로 절로절로 산절로 숫절로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저 절로 절로 오른 흥치 놀기도 절로 바꿔 어찌어찌 좋은 시를 그냥 들을 수 있을까요? 막걸리 한 잔이 필요하네요. 오직 막걸리구나. 회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연안정에 구복을 연 우러러 볼암 머무를 정 이 땅을 굽어보고 우러러 보는 가운데 정자를 딱 지었답니다. 그래서 면왕정이에요. 여 석자씨 보시겠습니까요? 제자들이 면하고 운을 띄우니까 유지하더라. 암하니 유천이요 정하니 기중이라 흥호연하고 초풍월하며 읍산천하여 보니 부여장하고 송백년하리라. 뭔 말인지 알겠지라.
우리가 조선시대 이런 석자 면왕정 타이틀을 가지고 시를 쓴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송수는 석자시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굽어보니 땅이요 우러러보니 하늘이라 가운데 정자를 짓고 보니 호연지기가 절로 나오는구나. 바람과 달을 초대하고 산과 내를 노래하면서 명아주 지팡이 짚고 일평생을 나는 이 면왕정에서 살다 갈란께 누가 나한테 방 빼란 사람 없겠지. 지금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석자시 하면은 한동안 하리수가 유명했잖아. 하리수가 옷을 벗는다. 리얼하게 벗는다. 수컷이었다. 하리수의 석자시요. 요즘에다 하리수가. 근데 면왕정 석자시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호연지기예요. 호연지기. 우리가 호연지기가 없는 사람을 촌스럽다고 하는 것이요.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을 역시 멋있다. 그래서 옷을 남루하게 입어서 호연지기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얼굴이 반반하는 사람은 아무리 누추한 옷을 입어도 얼굴이 쫙 안정적이고 피어나고 뭔가 그냥 그 세상을 다 아는 사람처럼 도를 깨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들은 어디를 가도 딱 튀어나요. 우리 회장님 같이. 무림의 고수예요. 앉아서 천리를 봐고 서면은 저 말리를 봐보죠. 이제 무림의 고수가 와서 면왕정과 한대목을 한번 해보시죠. 회장님 여기 몇 번을 오셨습니까? 나한테만 하라고 하지 말고 회장님 한번 해봐. 여기 옥천산, 용천산, 나림물이 이때 용천산이 우리 가마골 용소 영산강 시원지요. 시원지. 이 인물이 목포까지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옥천산, 용천산, 나리물이 정잠 너분들의 오로리 펴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라 쌍용이 뒤트는 듯 긴 깁을 채 펴난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빼아빠 닿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무조친 사정은 눈같이 채 폈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수 것을 어르노라 앉으라 내리라 모드라 흩으라 노화를 사이두고 우로곰 촌이나니요 너 어딜 밖에 긴 하늘 안에 두르고 꽂은 것은 모hin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아까 했잖아 랩으로 높은 듯 낮은 듯 긋는 듯 있는 듯 숨pen 배근이 가거니 어르거니 나르거니 자궁이 달아가니 방해하러 거는 나만 춤추고 댄서 구치라를 하고 있는 정말 요리 바짝 붙어 못되게 멀리서 나무네가 저거 있냐고 예전에 여러분들은 오늘 주인이야 주인 최고로 오늘 느끼고 가셔야 돼 그래가지고 면왕정 송심에 80세 핀체라니까 분재기라고 재산을 분배한 기록 얼마나 재산이 많은 척에서부터 여기까지 첩의 자식이 2번이나 여기 나와 척자 해원 해민 첩이 2명만 있었겠어 얘 기록으로상만 그렇지 첩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첩 하나 뒀다 하면은 난리 나불지 이게 5차선 그 남자 짧아져 근데 요 그림은 해방년도에 과거 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60년을 기념하는 잔치니까 1519년 김효사가 일어난 해에 면왕정 송수는 27으로 과거에 급제해요. 그래가지고 회갑을 세듯이 관료생활 60년 기념잔치니까 87세 때 남해를 지금 타고 계신 어르신이 송순이요. 그러면 남해를 87세까지 91세까지 살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남해를 메고 있는 사람이 송강이 먼저 말을 해. 주청을 해. 우리 만취한 스승을 집에까지 모시다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먼저 송강이 말을 하니까 재봉, 고경영, 구봉, 송이필, 이 백호 임재 얼마나 백호 임재가 멋있어. 이 백호 임재가 한우를 꼬시는데 한우 암소 한 마리가 아니라 한우라고 참비를 꼬시는데 부창이 막다커널 무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비가 온다.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얼어잘까 하노라. 그러니까 참비 기생이 여러자리 무슨 일 얼어자리 비치금 오난금 어디 두고 얼어자리 오늘은 참비 맞았으니 너가 잘까 하노라. 이렇게 주거니 닫거니 옛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문장력이 좋은가 몰라. 그거 잘 짓거니. 그래서 부창이 막다크는 이것이 노래로 얼마나 유행을 하고 있는지 이 멋이 부르는데 요 면왕정 송순 해방년 잔치 때 저 기생이 누구냐 황진이요 황진이. 이거는 살아있을 때 온 것이 아니라 죽어갖고 영혼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황진이 이미 죽고
없어. 근데 평양유수로 이 송순이 있었을 때 황진이에게 시조를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내 해방년 잔치를 한다고 약 안 올 리가 없지. 그런데 왔을 것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저기다 물어넣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 면항정에 가게 되면 양복 소세양 시비가 있어요. 거기 편판이 있어요. 그 현판에 보면 양복 소세양이 여기 와서 시를 쓴 것이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양복 소세양 멋지잖아요. 황진이하고 계약결혼을 3년을 했어요. 니들은 뭔 기생하고 계약결혼을 나오냐. 그냥 한 번 자고 말지. 근데 그런 양반이 3년간을 황진이 치마폭에서 헤매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둘이 헤어지고 나서 소세판서 양서를 보내면은 유명한 한시 칠원율시를 딱 그니 황진이가 양복한테 보내니까 그 칠원율시가 이 시대에 양인자라고 김희가 두 내간이 작사 작가가잖아요. 그분이 작사한 내용이 칠원율시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선희가 부르는 노래가 알고 싶어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황진이가 양복 소세양을 부르는 노래예요. 그 똑같이 내용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꽃이 나요? 회장님?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그래서 양복 소세양을 못 잊어서 시조 두 편을 다 거니 지어서 보내잖아요. 뭐라고? 동지섣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둘러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언행이 모시는 날 구비구비 펴리라.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임혜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편하소냐. 녹수도 청산 못 잊어 울며 울며 가노라. 그 양복 소생을 못 잊어서 황진이가 칠원율시하고 이 시조 두 편만 적었어. 또 여러 가지 지었지. 근데 이제 그 양반 왕실의 유명한 벽계수가 있잖아요. 청살리 벽계수야 실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할제 시어간들 어떠리요. 근데 오늘 저녁은 초사흘이라서 눈썹달이 떠. 명월이 망공이 안 돼. 그래서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지문 밤은 꿈으로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턱하니 올려놨더니 동지섣달 나는 매서운 새가 한쪽으로 비껴서 날아가더라. 이게 미당 서정기의 동천이라는 시예요. 절대적인 저 초승달. 이것이 그 새가 날을 때 날개치다고 똑같거든. 여인의 눈썹달은. 그러니까 안 가리려고 한쪽으로 비껴 날아가. 멋있는 시입니까? 이런 데 감탄을 해야 되는데 지비들은 무엇을 보고 감탄을 해요?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 성강 코너입니다. 성강 전설은 1536년생으로서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을 겪었지만 이분의 가사 4편이야말로 진짜 감동적이고 멋있거든요. 쿵짝쿵짝 나가요. 실은 감동별곡 속에 보게 되면 송강은 금강산을 딱 2개월 다녀옵니다. 금강산을 3월에 가서 5월에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쓴 그 가사 속에 보게 되면은 그 금강산의 제일 꼭대기가 어디 산인지 아세요? 봉우리가? 금강산 제일 끝 봉우리, 제일 높은 봉우리. 비로봉. 비로봉 상상도에 올라본 이가 누구냐? 비로봉 상상봉에 올라본 이가 누구인고 동산 태산이 언하야 녹았던 거 노국 좁은 줄도 우리나는 뭐라거든. 높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산중을 매야 뭐라 동해로 가자서라. 이 얼마나 멋입니까?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섣돌며 꿈난 소리 들을 때는 우리는 본인한 눈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은도 가지마오 이술 한잔 먹고 북두성 기울여 내수 구원여 처먹고 날 먹여날 상어장 가오르니 하풍이 습습하야 양
액을 쥐어들어 구만이 장궁에 저 기면 나이로다 이술 가져다가 사회에 코로나나 억만창생을 다 쉽게 맹근 후에 그저야 고쳐 만나 또 한 잔 하자꾸야. 이 감동 결국에 그런 멋스러움이 다 술하고 꿈이 또 거기서 나타나. 이제 송강은 이 네 편의 가사 속에 다 꿈과 신선사상을 곁들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체예요. 이것이 감계로 유배를 가서 유배지에서 글을 읽은 숫자만큼 동그라미 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감계에서 유배가 그 기생을 뛰고 잠을 잤다 해가지고 겁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 양반이 그때 만난 기생이 진옥이요. 남원의 기생 강하라는 기생을 몇십 년 후에 강하가 올라가 송강을 만나러 못 잊었어. 16살 머리를 올려줬는데 그래가지고 강하고 그 유배지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송강 전제를 반가울게 어메 너 아직도 강하냐 그러면 안 돼. 어렸을 때 10대 이름을 지금도 어린 때문이지만 안 돼. 그냥 너를 진옥이라고 내가 고쳐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진옥으로 고쳐 부르면서 이유를 배 오글오기라 그는 가짜 오기를 줄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니 진옥일시 분명하구나. 내게 살 송곳 있으니 돌아갈까노라 이래. 그러니까 이 진옥이가 시서가 능한 기생인지라 철을 철이라 그는 정철이요. 송강이 아니라 정철이요. 정철. 송강이 정철이요. 철을 철이라 그는 썩은 철인 줄 여겼더니 이제야 보아하니 정철이시 분명하구나. 내게 볼 불모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근데 언니는 왜 이렇게 심각한가? 너무 잘해서 간단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머리 많이 이해를 하지? 기생이 공부를 많이 했나 봐. 그래 옛날에는 옛날에 엔터테인먼트야. 복합 예술을 지향할 때 지금은 케이팝 처리가라 해 그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다면은 이 세계를 다 주름잡고. 최승희 봐요. 그 양반도 기생 어려울 출신이에요? 때. 아니 기생 출신은 아니지. 그래도 무용가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면은 월급을 했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잖아.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은 그 인문학에 이런 그 양반들을 접대를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든 것이 없으면 양반하고 대화가 안 돼. 이게 대화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기동량으로도 많이 들어가 그놈 내어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창이라든지 황진이라든지 이런 진옥이라든지 이런 기생들 이름 보면은 다 인문학의 최고의 고수들이요. 이옥공이라든지 조원호 그 소실로 들어갔던 이 여인도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달빛이 창가에 이르면 그리움이 더욱더 짙어집니다. 꿈에 그대를 찾아간 흔적이 있었더라면 그대 집 앞 바위가 모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몸에 미치겠네. 바위가 모래가 될 정도로 그 남자를 쫓아다녔다는데 그 남자는 쫓아버렸거든. 왜? 시 짓지 말아야겠네. 시를 지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배공무 상량문을 지었던 그 허초이 허난설은 시집는다고 시어머니한테 구박살이를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당하고 결국은 28에 요절을 내버리잖아요. 애기 셋을 앞세워서 그것이 전부 시집 갖고 시를 많이 지니까 스트레스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 김성립은 가거시험 학교 어쨌노 절에 가서 오도 가도 않고 맨날 지 혼자 기생집이나 추루를 해보고. 근데 아무튼 허씨 집안이 천재 집안이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감계 유배 생활을 했을 때 책 한 권, 자취통감은 한 번 읽고 띵겨놓은 것이 아니라 8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거 또 감계 연예인 일기장이요. 명나라 사원사로 갔다 오면서 일기를 쓴. 이제 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니야 네가 우리나라 도와줘서 고맙다. 그 이야기 하러 간 거야 지금 명나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이후로는 청나라 연호를 써야 되는데 오라지 우리는 명나라 연호를 고집했잖아요. 청나라는 무시건성이라고 아주 그냥 나라를 인정을 안 해줘봤지. 얘는 때는 오랑캐족이다 해가지고. 근데 송강이 요 잔으로 하루에 석 잔만 마시라 하니까 애통이 터져. 저 잔으로 하루에 석 잔을 기별도 안 가지. 그냥 망치로 팍팍 늘려갖고 방자로 늘린 것은 진천에 송강 종손이 갖고 있어. 진짜 망치자고 다 있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조품으로 해놓은 것이고, 예, 얼마나 술을 좋아했으면 그러겠어요. 이 송강은 마치 저 200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송강은 술을 그렇게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로 인한 탄핵도 받고 여러 가지로 술로 인해서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죠. 송강경에 가게 되면 이런 시가 써져 있어. 소축신용 중목정이요 송강수결 타고 여기라 세간 거마 조기절이요 산을강풍 여일평이라 뭔 말인지 알겠지라. 록 송강 정철 선생의 지금
도문사라는 스님에게 써준 시여 이것이 경진년 백로절기에 일속 오명석이라고 2000년대에 쓴 거 이것이 작은 정자 중록정을 새롭게 고쳤다. 그래서 그 앞에 흐르는 물은 송강이야 송강. 송강의 맑은 물로 내 각근을 씻고 세상의 모든 거마를 다 떨쳐버렸으니 두문부출했어. 누가 오도가도 안 해. 그 송강정은 오로지 임을 그리워하는 애롭게 사는 그런 송강정이거든요. 산과 달과 강과 바람을 원하며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러요.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여기 타경이란 말이 창랑에 물이 맑으면 내 각근을 씻고 창랑에 물이면 내 발을 씻으리라. 이런 유명한 구론의 어부사리로 나오잖아요. 구론이 기방하여 류어 강담하고 해는 백반하세. 이런 것을 안 읽어봤으면 뭔 말인지 모르지. 근데 오늘부터 저를 만난 동기로 구론의 그런 어부사도 한번 읽어보고 낙지론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면왕정 가게 되면 여기 정면 3칸이라 기둥과 기둥을 한 칸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말 때는 3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1523년에 과부 각시로부터 땅을 매입하고 10년 후에 면왕정을 떡하니 띠집을 지었는데 중추 시조가 유명해.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여기 자목년이 있지라이. 어쩌 백목년은 없고 자목년만 있냐. 사대부 집안에는 백목년을 안 씹어. 백목년은 애인을 상징하고 자목년은 공부인을 상징해. 그래서 제월당 아래에 쪽문으로 나가는 우측에 자목년이 아니 있었대요. 그리고 삼목년은 과부를 상징한다는 게. 근데 제일로 멋져 삼목년이. 지리산 맑은 골짜기에 삼목년이 피기 시작하면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 안에 핵이 빨개. 이거를 처녀를 보고 이 시대에 이성선이라는 시인이 시를 썼단 게 삼목년꽃 벙그러지는 날 막 입속 위어 붉은 꽃술이 밤만 보일랑 말랑 할 때 그것은 순전히 아직 한 번도 세상 남자를 접해보지 못한 산중 처녀의 순결한 음부. 가까이 다가가면 몸 달아오를 듯 그 앞에서 눈을 감니 낮에 키우려는 몬산 향기. 나는 갑자기 와락 달려들어 그 중심에다 나온 혀를 갖다 대어 봅니다. 한밤에 너를 몰래 폭행하겠다. 그 다음 산은 큰 천둥 소리에 맞아 쓰러지겠당. 여기까지 해도 안 웃은 이유는 이해를 못하고 이게 뭔지를 몰라 지금. 삼목년을 안 봤어요, 몰라. 네, 그 삼목년의 핵을 모르니까 그래. 이걸 처녀로 봤단게. 그래서 번거지랑 말랐대. 이거 산중 처녀 그 그것이 뭐예요? 한다니까. 근데 가서 그냥 이 사나이가 가서 입맞춤을 해버렸으니 벌받아 죽지. 그래서 죽었잖아 이성선이 이 시 써놓고. 몰라?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담양가사 18편은 1전시실. 이 전시는 전국 가사를 전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궁금한 사항. 가사는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 아까 하다가 말아버렸죠. 그래서 시조는 짧다 해서 단가, 가사는 긴 노래다 해서 장가. 장가의 매력은 행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요. 그리고 한글 문학이다. 훈민정 이후의 한글 문학이니까 훈민정은 우리는 전라도 말로 해야 돼. 시방나라 말쌈지가 때놈들 말하고 솔찬히 거시기없게로 그시은 인력들끼리 그 뜻을 거시기할 수 없은 게 누구 거시기들이 씨부릴 것이 있어도 허벌나게 깎아버지 않겠냐. 코로코로면서 나가 새로 28자를 모시게 했은 게 누구들은 수월원이 여울어갖고 날마다 순서롱 편하게 살아보라니. 이것이 전라도 훈민정. 안소의 거시기. 거시기. 머시기는 뭐예요? 이건 저거 저거. 머시기는 못 들어가. 거시기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냉담한데 암양한 사진. 아이고 멋있다. 저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월이지만 이런 경치는 없이 지금은 이게 중매와 항매화가 없죠 여기. 예, 잘라붙더라고. 왜 잘랐을까요 여기? 아니 공사하면서 네. 그래서 옮겨갖고 다시 이지게 하는데 또 심으면 다 이게 심으려고 하는데 네. 그 공간이 이제 밑에가 보니까 심었는데 콘크리트 바닥에 깔아놔갖고 안 자라. 깨고 네, 그래서 이제 것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공사 그것 때문에 이제 17년도 때 한참 문제 많았죠. 요걸 갖고 싶으시면 말씀하셔 나가 드릴게. 이게 아까지 보면은 그 자목련이라고 서세공이 심었다는 그 나무 색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피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딱 같이 지금 도춘녀라고 저- 여기가 지금 복숭아꽃이 피어 있어요. 아니 이것은 이제 자목련 그 이제 외철쭉 애철쭉. 짜 위에 매대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자목련. 요. 자목련한데 외철쭉이고 요거 이 아까 자목- 말씀드렸던 이제 호의를 자목련. 상징하고 백목련은 애인을 상징해. 왜? 백목련은 아무리 어두워 봐라. 저 어두운 빛깔까지는 앗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날 보러 와요. 한밤중에 아무리 등불이 없어도 목련꽃을 보고 와라 그 말이. 이게 주막에다 심고 세컨드 집에 많이 심지. 세컨하우스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알고 식물을 가까이 하면 좋겠지라니. 서세호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여기 보면 노계 박일로 인재 체험 있는데 이 노계 박일로가 경상도 저기 영천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분이 가사를 쓰십니다. 그래서 태평사나 선상탄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당시 1592년을 느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독일서원에 모셔져 있는데 반중 조봉감이 고하도 보이나다 유자니라도 품음죽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리 없어 글로서러 하노라. 노계가 한음 이덕정 집에 놀러를 갔더니 홍시감을 많이 줘요. 근데 이 홍시감을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 어머니는 연로하셔서 치아가 없으니까 치아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것은 홍시감이거든. 그래서 이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고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해결고사라고 스승이 밀감을 주었어. 제자가 안 먹고 가슴에 품다가 공부 끝나고 문지방 나가다가 쪼르르 넣네. 어찌하여 너는 먹지 않았는고 하니까 품어 가서 어머니 드리려고 안 먹었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품어 가도 반길이 없는 우리 노계의 그런 시조는 홍시야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떨궜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이. 홍시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노계의 그런 박일로 유명한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효도식품인 홍시감을 이 계절에 사갖고 가십시오. 저 한벽당 한벽 영추 여기서 소가 옆으로 타고 그냥 그 소금을 부르고 가는 것이요. 너 어디로 가라 하는 말도 없어. 근데 소는 지기 집을 알아. 그러니까 소는 무조건 가는 거요. 근데 소녀는 이렇게 목동이 소를 옆으로 타고서 한가롭게 피리를 불며 간다는 그 길이 여기다고. 그 편교 목적이에요, 길이. 그래서 짝 맞은 늙은 솔 조대에 세워두고 왔다 소나무가 이제 새끼를 쳐버려갖고 쌍송이 여러 송이가 돼버렸어. 저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성산들국의 무대가 여기 있었고 펼쳐지고 있고 송강이 저 방에서 공부를 처음으로 16살에 시작해가지고 17에 요 아랫마을 창평 얼구실 유곡리로 장가를 들었단 게요. 문화유씨 집안이 어느 집안이요? 그 사육신 있잖아요. 유성원 집안이 거기가. 그러니 우리 담양의 최고의 인테리 그러니까 엘리트 집안이죠 거기가. 근데 떠돌이 이 송강을 저 사촌 김윤재가 유광왕 사이를 불러다가 아야 우리 손녀하고 결혼시키자 하니까 유광왕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사촌이 그럼 너하고 나하고 의절을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한 발 물러서서 송강을 사이로 맞이했지만 처갓집에서 엄청 푸대접을 받았지. 떠돌이 생활을 했던 그 송강을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하고 벼슬살이를 하면서 이 권력을 잡으려고 무지장에 애를 썼는데 마음대로 안 돼 그것이. 그러니까 저렇게 미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때 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대끼고 내가 고달퍼야만이 글이 나온다는 것이요. 그런 게 스스로가 너무 행복하려고 하지 말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를 괴롭혀 좀 그래야만이 글이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정자에 머물면서 어떤 시를 좋아했느냐. 맹자에 아이고 우리가 맹자의 그 고자장을 이야기하려면은 명자는 악기 있고 경자는 개 있고 그 맹자의 고자라고 하는 것은 웃자고요 웃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웃자고. 근데 고자장이라는 문장이 있어. 알릴 고자요. 글자자. 그래서 천장 강대 임어 사인야요 필선 녹이는 심지라.
그래서 고기 근골하고 악이 최고하고 궁핍기 신행하고 불난 기소이라 소위 동심인성은 증립 기소 불능이라 해서 아, 나 못 들었어. 저 생각하고 있어요. 하늘 장차 그 사람의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마음과 뜻을 심지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요. 배를 굶주리게 하고 뼈와 근육을 깎는 고통을 주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하는 일만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마음을 흔들어서 참을성을 기르게 하려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려고 지금 저렇게 나를 실험에 임하여서 그런다 해가지고 정자에다가 붙여놓고 그 참을성을 키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맹자의 고자잖아요. 혹시 이 세상에 사는 사업가 난강건설 우리 회장님도 그런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야. 성경에도 나오잖아. 성경에도 이거 교인들이시니까. 교인들이세요. 기본 고난을 백강 장흥에 가시게 되면 백시들이 그렇게 8대 문장가예요. 어제 장흥에 평화리 마을에 가게 되면 돈차가 있네요. 돈차, 떡차, 발효차로 우리 일본에 대회 나갔잖아요. 그 차 품평에 그다음에 1등을 받은 것이 아시아권에서. 그래서 그 문장가들이 살고 있는 것이 기봉 백가문이라고 관서별곡을 소명의 간동별곡보다 25년 전에 먼저 써요. 그러면 대관령 서쪽은 관동은 어디요? 대관령 동쪽을 표현하는 거죠. 간동은. 그래서 삼척의 죽서루라고 엄청 멋있고 그 울진의 망양정 거기 가서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이고 가득 노한 고래 리라서 놀래간데 붉거니 뿜거니 어지러이 고난지고 은산을 걷거내 육압에 나리는드 5월 장천에 백설은 무사있고 그래서 3월은 5월은 이렇게 2개월 동안 기행가사를 쓴 것이 간동별곡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어디라고요? 금강산 기행에서 비로봉은 안 갔다 왔는데도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다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부 야인으로 있을 때 쓴 것은 사미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은 야인으로 정치를 떠나서 야인으로 있을 때 썼지만 간동별곡은 정치를 부임하면서 쓴 것이요. 그러니 얼마나 박진감 있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간동별곡을 읽게 되면은 기운이 막 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봅시다. 불우한 전극에는 이런 상충곡 영화 저 전극 7보면에서 나홍화상은 여러분 잘 아셔. 이 사람 아시죠? 교인이라서.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장동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 하네. 그 시를 쓰신 분이요. 우리가 연속곡 주제곡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것은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장동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네. 시작. 탐욕도 벗어놓고 막걸리. 성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야하네. 전라도 정자의 특징은 가운데 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른 정자하고 틀려요. 다른 지역에 가면 당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머물 곳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한양에서 정말 견디지 못해서 내려왔거든요. 낙향 시작에 하고 금강 이남으로 내려온 사람은 호남학파고 조령을 넘어간 사람은 영남학파예요. 영남으로 넘어간 사람은 제지적 기반이 있고 고향으로 왔기 때문에 머물 곳이 있어. 근데 이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먼 친척이나 인척이요. 그러니까 사돈네배 팔촌네처 가서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 안석군 천석군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집에 머물기가 겁나게 힘드시죠. 내가 생활 공간에 가까운 경치 좋은 언덕배에다 정자를 하나 지어줄 텐게 여기서 우리 자녀 교육 좀 맡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정자를 하나 딱 하니 지어주면 그 멋진 엘리트들이 여기서 공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계절을 놔야지. 그러니까 뒤에서 부를 때는 흔적이 있다고. 전부 방에 부를 때. 그럼 루는 뭐냐? 2층 구조물이요. 2층 구조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함양의 농월정, 분자정, 거연정, 공어정 이런 것들
끝들이 루에 해당돼요. 그럼 여기는 정이요, 정. 정은 땅을 받고 잠시 걸터 앉아 쉬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머무를 정입니다. 그래서 저쪽 경상도는 선비문화고 이쪽은 살인문화. 살인은 현실 정치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내려가자 이거 남쪽 끝틀이 담양이 제일 끝틀이거든. 내륙으로서는. 그래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로 물살이 풍부하고 햇볕이 좋으니까 먹거리가 많고 인심이 좋고 그러니까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영남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제지적 기반이 있어서 그쪽은 선비문화예요. 그리고 그쪽은 서원문화예요. 이쪽은 정자문화예요. 서원은 강압과 제사 기능을 같이 겸하고 정자는 그냥 머물러 쉬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쪽은 문학과 역사, 문사철이 발달했다면 이쪽은 뭐겠어요? 시, 서, 화가 발달되지. 그래서 감성적 인문학이 발달된 곳은 호남이고 영남은 인성적 인문학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인성적 인문학과 감성적 인문학이 만나서 한국학이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의 문학은 믹서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한국의 정신이 우리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보게 되면 전부 독수령, 속세원, 명호권 원림은 진짜 가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명호권 원림은 여름에 한여름에 가져야 돼요. 여기는 규방가사예요. 저 경상도에는 전부 시집을 갈 때 몇 편의 가사를 규방가사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지적 수준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품위를 나타내려면 규방가사를 아내자들이 몇 편을 갖고 가야 돼요. 한 편만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전부를 다 암송해, 저런 것들을. 그러면서 자식 잃은 슬픔, 친정 생각, 또 친구 생각, 어머니, 아버지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말 그냥 가사로 규방가사가 나온 것이 경상북도 저 안동에서 많이 나오죠. 대구나 안동 그쪽에서. 한글 문학으로서. 요거 지금 요 병풍으로 써진 것은 장흥의 평활이라고 하는 소고당 여사가 칠보, 그러니까 저기 산해면, 전라북도 산해면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산해 별곡을 씁니다. 요거는 장흥의 평활이의 자기 친정 동네를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가사들은 70년에 쓴 것이고, 요거는 굉장히 300년 된 그러한 종이 질러봐서 들기름을 발랐던 것은 이렇게 더 오래하고 그렇습니다. 이 규방가사가 읽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거 띄어쓰기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 이게 선교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1900년대는 이제 우리 글을 배우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로 종이가 부족하니까 전부 붙여서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사 역대 열람표를 보게 되면 가사의 계보가 쭉 나게 되고 뭔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질문이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양에서 시작이 돼요. 자, 송강정에서 사미인곡, 송미인곡 두 편이 나오죠. 이 지역에서 무슨 가사? 방금 낭송해드렸던 거? 시경정에 무슨 가사를 낭송했어요? 제가? 성산별곡. 다 같이 성산별곡. 사미인곡. 송미인곡. 네, 그리고 간동별곡이 송강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담양이라고 하는 것은 송강에게 굉장히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고향은 서울 장이동이지만 이분이 윤영기를 서울에서 10살까지 지내고 16살부터 10년 동안은 이 전라도의 기라성 같은 이 일대에 사는 그러한 살인들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학문의 고향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27의 과거의 급제에서 나아갈 때까지 10년간은 전라도 언어 습성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짐사를 보게 되면 한 잔 묵새 그려 또 한 잔 묵새 그려 꽃 꺾어 산 놓고 무지 묵새 그려 이 몸 죽은 이에 지게 위에 꼬적 덮어 졸라며 지고 가나 화려한 꽃상에 만인이 울며 가나 억새 속새 떡갈나무 백양 속에 가기만 하면 누르네 흰달 가는 비 굵은 눈 쌀쌀한 바람 누가 와서 한 잔 묵자 할꼬 하물며 무덤며 원숭이 휘바람 불 때 뉘우쳐본들 아무 소용없으니 요렇고 모처럼 담양에 오셨으니 뽀뽀주라도 한잔하고 가야지라니. 그게 바로 뽀뽀주가 댄잎술이요. 잎대 대나무 잎으로 만든 술을
뽀뽀주라고 해요. 댄입술이니까 입을 대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송강의 그 아름다운 미인곡 중에 3인곡은 독백체입니다. 송미인곡은 대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항상 가사는 3달라, 시조도 3달라. 가사는 말을 할 때 행의 구애를 받자. 이게 행입니다. 행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시조는 45자 내에 맞춰야 되죠. 가사는 어떤 그러한 제도가 없어요. 하지만 가사가 끝나려면 시조의 마지막 3543이 나와야 가사는 끝납니다. 그 점이 틀리지요. 3543은 네, 시조의 마지막 줄, 셋째 줄은 3543이 나와야 돼요. 응? 시조가 그런 것처럼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가사도 3543이 나와야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우리나라에서 고려 때까지 엄청 유행을 했다가 이제 훈민정음이 딱 나오면서 시조보다는 가사를 많이 쓰게 되고 그때 당시에는 한문이 교양의 척도요 출세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교양 지식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내려오면서 그런 한글 문학을 많이 가사 문학으로 드러낸 것은 그 당시에 우리는 중국의 앵무새가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이런 글이 있어. 이 글을 가지고 시를 써야 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소동파의 적벽부가 있다면 송강의 감동불곡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마디부터가 너무나 가슴을 절절절 미어지게 합니다. 이게 연애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랑을 못한 사람은 요 정도를 애워야만이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부인이 남편을 이별하고 혼자서 골똘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마치 신하가 임금을 잃어버리고서 그 임금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전달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몸 삼기실제 이물조차 삼기시니 한생연분이며 할모를 이리런가 나 하나 젊어 있고 이마나 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절대 놓여다. 평생에 원하여대 한대 여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슨 일로 애워두고 그리는공. 엊그제 임을 매셔 안전에 올랐더니 그더대 어찌하야 하게 내려오니 올적에 비스머리 얽혀온 지 3년이라 연집은 인내만한 눌리하여 고이할꼬. 마음에 맺힌 시름 척척이 쌓여있어 진난이 한순이요 디난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실함도 그리 없다. 염량이 때르라라 가난다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리도 하도 할샤. 이게 서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죠. 봄이 되면 제일 대표적인 꽃이 뭐예요? 봄에. 겨울을 막 이겨내고 피어난 꽃, 매화입니다. 아무리 엄동설한에 그렇게도 잘 견뎌냈다가 눈 속에서도 참 향기를 바라는. 그래서 매 일생하니라 불매향이라고. 매화의 일생은 춥고 차갑지만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그 매화를 지조와 절개를 선배에게 비교를 한 것이죠. 동풍이 건득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창밖에 싱금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득 냉담한데 암양은 무사일고. 누가 냉담을 해? 임금이 안 불러주니까 지금. 냉담한데 암향은 무사일고 항운후 다리조차 벼마태 비치시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와 걷거내어 임께 보내고자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꼬. 이게 매화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임금에게 이렇게 쫙 보내고 싶은데 임금이 그 매화를 들고서 뭐라고 하실까니. 너 좋다 와라 이래야 되는데 궁금해 죽겠어 지금. 그리고 꽃지고 새잎나니 녹음이 깔린. 이게 여름의 경치는 꽃이 지고 녹음이 짙게 깔려 있는 그런 곳에서 딱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죠. 결론은 차라리 쉬어디어 범납이 되오리다. 곤나무 가지마다 간대 촉촉 앉았다가 향 묻은 나래로 임해옷에 올물이라. 이미한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내님 쫓으려 하노라.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바로 우리의 그런 송강의
멋진 가사 사민곡입니다. 임금을 생각하는 노래다. 사민곡. 예. 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인생 세간에 좋은 일 하건만은 어찌 한 강산을 이롱나 여겨 정막 산중에 들고 아니 나시는고. 송군을 다시 쓸고 죽상에 자리 보아 적은더 올라앉아 어떤 곳 다시 보니 천변에 떴난 구름 서석을 집을 삼아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가 으뜨한고. 창대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렀으니 천손금을 밀어서 베어내어 있는 듯 펼치는 듯 헌사토 헌사하샤. 산중에 책령 없어 실을 몰았더니 눈앞에 해친경이 철철이 절로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성난이라. 이러면 서론이 끝납니다. 근데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언어의 청순한 의미가 고전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서 이 진짜 많이 언어에 시달리다가 깨끗한 언어를 들면 굉장히 자기가 신선처럼 마음도 아주 고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다리가 아프면 여기 앉아서 회장님은 네, 요리도 가기도 하고 조리도 가기도 한데 가을 햇살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동안 함께 서서 바라보던 숲에 잎들이 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고 오늘 낙엽지는 자리에 남아 내일 이 자리를 뜨게 되면 바람만 불겠지요. 바람이 부는 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헤어져 그리워하며 한 세상을 살다가 가겠지요. 맞지나요?